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들리시면 한번 채팅창에 네, 인사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항상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여러 번 들어와 보신 선생님들도, 그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여기 톡강이라는 프로그램의 인사, 토카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인사를 할 때도 토카라고 인사를 하거든요. 네. 네, 대답을 우리 다혜 친구가 남겨주었는데, 토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비중학교 3학년이죠. 내년에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게 될 이제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설명회 진행을 맡은 정이영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 중등부 과장을 맡고 있어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 설명을 먼저 앞서서 하려고 나왔어요. 일단 친구들한테는 영분리쌤으로 불리고 있고요. 이제 톡강에서는 영분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저희 학원이 내년에 이제 저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어떻게 저희 학원 믿고 보내주실 수 있는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입시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이제 제가 이제 유명한 원장님을 모시고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무리 중학교 3학년이 된다면 어떤 식의 이야기들이 조금 펼쳐지면 좋을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자, 우선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면은 많이들 궁금하신 게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중등부와 고등부의 이제 학습 격차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어느 정도의 이제 격차가 있고 이야기들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수능 공부를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닐까, 어떤 식의 수능 공부를 준비하면 좋을까. 사실은 중등부 때는 조금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갈무리에서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두 번째 파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 두 번째 수능 공부와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나아가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중학교 3학년 교과를 위해서 갈무리는 어떤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지 1년의 로드맵을 세 번째 항목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믿고 맡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들어와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갈무리 내신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네 번째 파트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인데요. 이제 곧 중3이 되고 나면 이제 고등학교를 어디에 갈까?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그 자녀분들이 없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걸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내신을 진행을 하면서 둥둥에서 가장 과 다른 점이 뭘까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내신 자체가 교과서 내의 학습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점적인 특징인데, 거기에서 이제 고등부로 올라갔을 때 좀 달라지는 것들이, 물론 교과서를 기반하는 이제 내신도 진행이 되지만 거기에서 이제 교과서 외의 학습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소리 안 들리세요? 지금 소리 나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외에 학습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미리 중3 때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마다 조금 달라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교과서 외에 학습을 하는 게 아닌데, 교과서 내에 학습을 하더라도 그 문제 유형 자체가 이제 수능 연계 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중3 때는 조금은 이제 내용 안에서 너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유형이었다면, 고등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유형 자체가 수능의 유형, 이제 모의고사 유형으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친구들이 체감하는, 나는 이걸 배운 적이 없는데
시험에 나왔네 라는 이제 체감 난도가 굉장히 상승을 할 거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밤을 새서 이제 톡강을 찍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수행평가거든요. 그래서 중등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의 비중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학교 자체에서도 수행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비중이 줄어든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딱히 교과보다 선생님들께서 수행평가에 차별점을 두시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3은 조금 과정 중심의 이야기가 많았다면 고등으로 올라가게 되면 좀 교과 중심의 부담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격차를 저희가 어느 정도 줄여주는 게 이제 저희 갈무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해서 이제 중3의 커리큘럼을 쭉 구성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올해 수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에서 보셨을 거라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제 올해 수능의 경향이 어떻다 이런 것들 한번 보셨나요? 올해 수능 경향이 일단은 이제 여기 보게 되시면 처음으로 선택 과목이 등장한 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사실 고등부에서 처음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한테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제 아주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숙한 작가가 등장을 했어요. 누구나 알 법한 작가가 등장했는데 그 작가의 낯선 작품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전 지식을 요구하는, 아이들이 요즘 우리 친구들 혹시 이제 곧 기말고사가 끝나가는데 책을 많이 읽나요? 한번 제가 질문을 해봐도 될까요? 우리 2학년 동안 책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혹시 저희 이제 갈무리 학원에서는 1월이 되면은 책 프로그램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 책이 얼마나 읽는지 한번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에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양을 읽혀야 할지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말고사를 보느라 정신이 없을까요? 우리 친구들, 학부모님들 책 많이 읽나요? 오, 네. 지금 기말을 보느라 아무래도 거의 안 읽어요. 네. 잘 안 읽죠. 네. 한 달에 3권. 오! 많이 읽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한 달에 3권. 거의 다도광 수준입니다. 네. 네, 그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억지로 정규 과정에 이제 책을 넣고 1월에도 지금 한 달간 4권의 독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독서가 조금 중요시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배경 지식이 사전 지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학습을 해줄 때가 이제 중학교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비문학을 푸는 스킬이 아니라 이런 배경 지식을 습득해야 할 때가 중3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맞죠.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해보면요, 이 경제 수업을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경제에서는 엄청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책을 편식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할 때는 대답을 굉장히 잘하다가 이제 철학과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시무룩해지는 이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커리큘럼 자체를 이제 책을 여러 가지 종류를 읽힐 수 있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전 지식이 조금 필요한 세대가 오지 않았나, 일단 올해의 경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그 과정이 바뀌고 개정이 되고 첫 해에는 크게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등장을 하는데, 이 선택 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낯서실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중3 때 접할 수 있는지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제가 이제 깨알 자랑을 하러 왔는데요. 이제 저희 중학교 2학년이 사실 11월부터 모의고사 대비반이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물론 기말고사 대비를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기 전에 모의고사를 조금은 준비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익숙한 작가의 이제 경향,
문학 공부 같은 경우에는 낯선 작품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작가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11월 교재가 적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 수능을 봤어야 했다. 제가 장난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어떤 설명회에 나가도 제 스타일로 설명을 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럼 작가를 알게 된다면 작품을 모르더라도 결국에는 공부랑 이어지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독서 같은 경우도 이제 두 번째 적중률을 보이는 부분인데 이제 경제에 관련된 환율 수업을 했어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다양한 비문학 배경 지식이 결국엔 나중에 아이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책을 읽지 않는다면 짧은 컨텐츠라도 배경 지식을 쌓아주는 게 저희의 이제 어떤 목표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중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에는 이런 공부 위주의 수능 공부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중학교 3학년 이제 겨울방학 1월 1일부터 개강을 하는 1과정의 내용입니다. 제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이제 1과정 같은 경우는 2달 커리큘럼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중3 교과를 아예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2달 2개월 완성으로 문학과 비문학 문법 이제 중학교 3학년 내용을 다뤄줄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학이나 비문학의 학습 목표는 어느 정도 이제 겨울방학 때 잡고 갈 수가 있는데 문법 같은 경우는 조금 복습이 필요해서 이 이후의 과정에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능 기초학습이 시작이 되는데요. 요 수능 기초학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필수 작가, 그러니까 작가를 바탕으로 갈래별 문학의 어떤 것들이 있고 요것을 연결했을 때 어떤 낯선 작품을 체크할 수 있는지 그렇게 이제 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서 지식 쌓기,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좀 쌓아서 조금 아이들이 모르는 지문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요즘 2가지를 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은 의학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부터 과제가 모의고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 12월에도 잠깐 모의고사 과제가 나왔었지만 그것보다 조금 많은 문항수로 처음부터 풀세트를 풀게 되면 아이들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닙니다. 제가 뒤에 과정도 설명을 드릴 거라서요. 뒤에는 조금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1, 2월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제로 등장을 하는데 요 풀어온 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해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1, 2교시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모의고사를 얼마만큼 풀어갈 수 있는지까지도 이제 확인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들이 굉장히 궁금하시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고전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려운 곳을 긁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고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 단계에서 이제 한번 해보자. 겨울방학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고전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레벨별로 들어가게 될 거고 일반반 같은 경우는 어휘 위주의 고전 학습이 될 거고요. 이제 최상위반에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작품 위주의 고전을 배우게 될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것은 나눌 수가 없고요. 둘 다 꼭 학습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조금 단계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주차례 반편성고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반편성고사를 토대로 이제 반이 2주차부터 나눠지게 될 겁니다. 시간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겨울방학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로셔가 나올 예정인데 이제 1월 둘째 주 정도부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럼 그 뒤에 이제 로드맵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뒤로 넘어가시면 여기 이제 학기 중이에요. 이제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게 되겠죠.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중학교 3학년 교과 내용을 끝내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학습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하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여기 보시면 화작 엄매라고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화작이랑 엄매라고 하는 걸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어떤 거고 너희가 이제 이런 걸 경험했을 때 아, 요런 유형으로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도 이것을 초반에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해가면서 아, 내가 이게 맞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익혀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처음으로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문제 유형 파악하고 실전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짚어주는 부분이고요. 아까 문학을 말씀드릴 때 작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작가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이 일제강점기 또 일제강점기예요 라고 하지만 문학 작품만 봤을 때는 일제강점기인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감성을 모르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 감성을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부분이라서 이제 감성을 조금 이해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대별로 어떤 주요 작품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실 거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문항수가 늘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상반기가 끝나게 될 건데 상반기가 끝나면 이제 우리 아이들 명칭이 바뀝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중학교 3학년을 부르는 명칭 뭐라고 부르죠? 혹시 제가 처음으로 남겨주신 학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중학교 3학년은 올라가면 이렇게 부른다던데 하는 명칭이 있잖아요. 그렇죠. 채원 엄마님 맞습니다. 예비고 1이죠. 네, 채원 엄마님 저희 갈무리 아시는 번호로 그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학원은 본격적으로 예비고 1이 이제 여름방학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부터 예비고 1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학습 자체가 고등학교로 변경이 되는데 그럼 선생님 수능 내용이랑 고등 내용이랑 뭐가 다를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고1에 이제 집중을 한다는 거죠. 수능이 조금 멀리 보고 하는 학습이었다면 고등학교 1학년은 당장 무엇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게 저는 문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법이 고등학교 1학년 필수 문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독서 같은 경우는 앞에서 배웠던 이제 배경 지식을 토대로 실전을 통해서 어떤 영역을 풀어갈 수 있는지 그렇게 이제 저희가 한번 풀어볼 거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시대별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확실하게 작가별 대표 유형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달라지는 것이 이제 아이들이 45문제 풀세트를 시작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풀세트 모의고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그 힘듦이 먼저 있어야 나중에 저는 수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힘든 일을 먼저 하면 조금 나중에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풀세트로 시작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전이 또다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겨울방학 때 어휘 위주로 공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딱 고전을 봤을 때 못하는 이유가 못 읽어서거든요. 그래서 어휘가 쭉 상반기 때 이제 수업이 좀 되고 나면은 이제 저는 이때는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운문 위주의 최상위 수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산문 위주의 최상위 수업이 될 거고 우리 일반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조 세트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2차 때 중3 마지막 내신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를 더 준비하고 싶을 테고 어떤 친구는 중3 마지막 내신까지 잡고 가고 싶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도 듣고 수능 수업도 듣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욕심이 많고 아주 훌륭한 친구죠. 근데 이제 따로따로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의 1차의 확장판이기 때문에 1차의 내용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이죠.
고1입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중3 11월이 되면 그 친구들을 고1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4개월 완성반이 출발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4개월 동안의 학습을 통해서 고등학교에 탄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집중해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4개월 완성반 안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문법이 한 바퀴 모두 끝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탕이 되는 문학과 독서를 토대로 이제 당장 실전에서 성적이 나와야 하는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6개년치가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필수 문학 작품 그리고 고난도 독서 작품까지 완료해서 3월 모의고사 그리고 중간고사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둔 부분이고요. 조금 자랑을 해도 될까요? 지금 이제 제가 들어본 바로는 수강생이 지금 전관 1관부터 4관까지 850명을 넘어가고 있다고 제가 지금 전에 들었고요. 그리고 다수의 반이 마감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의 이제 목표는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나중에 중3이 돼서 더 이제 잘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업그레이드된 고1 4개월 완성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커리큘럼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하기에 앞서서 내신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설명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갈무리에서 내신이란 보장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감히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갈무리 중등부는 최고가 아닐까. 선생님들이 워낙 저는 노력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이 많다는 건 자료가 많다는 뜻이고, 그리고 자료가 많다는 건 이제 적중률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갈무리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믿고 맡겨주시면 중학교 3학년 내신 어디도 이제 틈이 보이지 않도록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신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시간표를 띄워드리고 이제 다음 원장님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학교 3학년 1월에 개강하게 되면 1관부터 4관까지 전관 동일하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시간 수업,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오전 9시, 1시 반, 6시 타임, 그리고 월요일 6시 타임에 깔리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문자 주신 번호로 이제 예약을 해주셔도 되고요. 문의사항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최상위반에 어떻게 가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1주차 때 수업도 하고 반편성고사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반편성고사를 모든 학생들이 보는 거고 2주차 때 이제 반이 나눠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갈무리학원 설명회 앞부분 이제 갈무리 커리큘럼 어떻게 될지 잘 들으셨나요? 잘 들으셨다면 대답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신경호 원장님을 한번 모셔보려고 합니다. 대답해 주시면 제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중학교 2학년 앞으로 어떤 입시를 진행할 것이냐 신경호 원장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토카.